추석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다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1살 결혼 27년차 주부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저는 지금 친정집에 와 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따로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건 제가 추석날 시댁 대가족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이었어요.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영수 씨 부인 되십니까?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운데요.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꼭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간절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우리는 다음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약속 장소에 가보니 70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앉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사진. 이 사진 속 남자 알아보시겠어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시아버님?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 성함은 김순자 씨. 시아버님과는 25살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으셨대요. 그런데 결혼 5년 차 되던 해 시아버님이 사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서울로 찾아갔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와 아들은 호적에도 없었어요. 아무 법적 효력도 없는 사실혼이었던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 다른 여자가 네, 댁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러니까 시아버님은 중혼을 하신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두 가정을 꾸리셨던 거죠. 그런데 왜 이제야 저한테? 할머니는 또 다른 사진을 꺼내셨어요. 이번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댁 남편의 이복 형제죠. 사진 속 남자는 우리 남편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죽기 전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죽으면 아버지한테서 받지 못한 유산이라도 찾아봐라고요. 유산이요? 네. 알고 보니 댁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댁 시어머니와 남편 앞으로만 넘어갔어요. 법적으로 제 아들은 상속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저랑 무슨? 할머니가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어요. 댁 시아버님이 젊었을 때 저희와 살 때 모은 재산이 상당했거든요. 그 돈으로 서울 올라와서 사업을 키우신 거예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장사하면서 모은 돈, 친정에서 가져온 돈, 전부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게 없었으면 서울에서 사업도 못 시작했을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댁 시어머니가 받으신 재산 중 절반은 제 몫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아버님이 결혼 전에 다른 분과 사귀신 적 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갑자기 그게 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저는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습니다.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복 형제가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틀 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그 여자가 감히 너한테 연락했어? 시어머니는 화부터 내셨어요.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사실이야.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잠깐 그런 여자랑 산 적 있어. 근데 그건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는 관계야. 그럼 그분이 준 돈은요? 그 돈으로 아버지가 사업 시작하신 거 맞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내가 번 돈이야. 어머니, 저 격리일했잖아요. 제가 한번 알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재산 모았는데 그 여자가 무슨 권리로 내 돈을 달라고 해. 하지만 어머니, 그게 원래 그분 돈이었다면. 닥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집을 나가셨어요. 그렇게 추석이 왔습니다. 시댁에는 큰아버님 가족, 작은아버님 가족까지 20명 가까운 친척들이 모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그런데 오후쯤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큰아버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라버님,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요. 웬 할망구가 자기가 우리 집안 사람이라면서 돈 달라고 난리예요. 정신병자 같아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뭐? 무슨 사기꾼?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 제 안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27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분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시아버님의 첫 번째 부인이세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시아버님은 그분과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번 돈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사업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27년 동안 숨기고 계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27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았어요. 한 번도 불평 없이 시어머니 말씀 잘 듣는 착한 며느리로 살았죠. 근데 이번만큼은 못 참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할머니한테 받은 서류들을 꺼냈어요. 여기 다 증거 있어요. 시아버님이 첫 번째 부인한테 받은 돈, 사업 시작할 때 쓴 자금 출처 전부요. 큰아버님이 서류를 받아보시더니 안색이 변하셨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 아드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분을 사기꾼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로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큰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이 어머니를 따로 모시고 얘기를 나누셨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정말로 첫 번째 부인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사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소송을 진행하셨고 1차 조정에서 시댁 쪽이 5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내가 집안을 망쳤다며 호통을 치셨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지금은 제 편이에요. 오히려 당신이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27년 동안 참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 훌륭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집안을 망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게 더 큰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랫동안 시댁 눈치 보며 사신 며느리분들, 참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50 넘어서야 그걸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화를 내시지만 저는 떳떳합니다. 제가 한 일은 진실을 밝힌 것뿐이니까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